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3월 27일 이제 비가 내리는 토요일 밤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이두가 지난 금요일 장에서요 2%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아무래도 캐시우드 돈 누나가 지키고 있는 캐시우드 사단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 바이두 종목 48만 주 매집했다는 점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 위주로 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남은 토요일 그리고 남은 일요일 알차게 보내시는 주말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면서 다가올 한 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을 받겠습니다. 네, 우선 일중 움직임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두는 1.97% 어떻게 보면 급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요 그래도 이제 급등해서 마감했습니다. 208.61달러를 기록했고요. 금요일 오후장에 반등세 보이면서요 V자 형태의 반등세였습니다. 낙폭을 축소했고 플러스 반전 마감한 것에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요 바이두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이 바이두 종목 48만 주 매집했고요. 이 180달러 전후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한 점도 이 바이두가 반등으로 마무리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 등의 IB가요 대량 매매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록 트레이드라고 해서요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회자가 됐고요. 이 오전 중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오후 들면서 이러한 매집세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매집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요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 주가가 낙폭을 줄이는 우상향 흐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5days라고 해서 일주일 기준 해서 보면요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이제 상장 폐지 이슈가 굉장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투매, 공포심에 따른 패닉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주가는 우하향 흐름을 보이다 막판에 반등하는 이 금요일장에서 오후 반등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요 신한 아이체크라고 해서 HTS 화면번호 3600번인데요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억 2164만 건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평균의 10배였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주목을 해 볼만 하고요. 관련 내용은 다음 페이지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후장에서는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위로 나온 제가 보니까요 여기에서만 봐도 빨간색 이제 매수가 강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도요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52주 최고가 대비해서는요 지금 주가가 41% 하락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거의 354달러 그 최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요 41% 상당폭 낙폭을 키웠다는 점 지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살펴볼 것은 거래량 부분이고요. 그리고 폭락했던 이유 영미권 언론 통해서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선 최근 3개월 기준한 일봉이 될 것이고요. 이 거래량 부분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게 됩니다. 1억 2164만 건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데요. 이것은 이 IB들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여러 IB들이 기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게 매수가 이렇게 손바뀜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에 매도세가 상당했다는 것, 최근 4거래일 가운데 이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가 강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걸 거래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나 숫자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요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 일봉 차트를 보고 그리고 숫자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이요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뉴스에 어떤 영향 받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정말로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4에서 25일 패닉에 따른 대량 매도세가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장세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매도하니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밑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60분 봉인데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금요일 장에서도 오전 장까지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이
기관들, 미국의 기관들 간에 이렇게 손바뀜이 나오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주고받고 완전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개입하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요, 오후장에는 상당히 좋은 수급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세부 사항을 모르더라도 이런 수급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프나 숫자를 보면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투자에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이두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이두와 더불어서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 우려감이 살아났던 그런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보면요, 여기서 중국 명품 이커머스 업체라는 빕숍의 주가도 이제 2.36%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낙폭을 굉장히 줄이는 모습 오후 2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중국 종목들의 특징이었고요. 그런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좋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수급 흐름은 여전히 좋지가 않고요. 그래도 낙폭을 줄인 데 만족했던 이 빕숍의 종목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텐센트 뮤직도 조금 최근 들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두와 빕숍과 비슷한 장중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시에 조금 올리는 모습이 나왔지만요, 그래도 1.23%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장 폐지 악재는 영향력이 좀 약화됐던 것이 26일 그러니까 금요일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초반에 유명 IB의 블록 트레이드에 따른 낙폭이 확대됐고요, 기관 간의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2일짜리 재료로 소화가 될지 의문시가 됩니다. 이 양국 당국자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주에 이런 양국 당국자 발언이 나올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공포심리가 조장됐던 이 이번 주 모습이었고요. 대량 매도세가 이에 따라 공포, 패닉 매도세, 이제 패닉 투매가 나타났습니다. 3일짜리 이 재료로 중국 종목들이 대거 폭락했습니다. 기관 간의 손바뀜이 나타났고요. 제가 조금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미국놈 기관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지지고 볶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금 한탄스럽게 느꼈던 건요, 자신의 인생, 그러니까 노력과 땀이 들어갔던 그 돈을 교환해서요, 주식을 산 이 보통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지금의 형국을 보니까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피해를 받으니까요. 레포토리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런데 왜 항상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포라는 심리, 사람들이 제일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 엘리트라고 불리는 권력층들이 명분을 주장하면서 실상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이런 기회자들의 그런 집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회의적이고 화가 나는 기분을 이번 주 장에서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주관이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야후 파이낸스에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냥 여기 제가 표시한 부분만 체크해서요, 거래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수치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10배라고 했는데요, 평균의 거래량이 1135만이라고 하면 이날 26일 날 1억 2100만 164만, 그러니까 10배가 된 것을 이 수치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중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V자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라고 해서요, Block Trade Baby Wipes $35 billion of stock values in a day.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은 이제 형광펜 것인데요, 금요일 대량 매매가 나타났다. 근데 매도세 행렬에 중국 테크 대형주, 미국 미디어 등 주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350억 불, 우리 돈으로 39조 원가량 증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거래들은요, 단일 종목에 대해서 10억 달러, 이제 1조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대규모 물량들, 한 번에 거래하는데 이런 초대형 물량들이 나오면서요, 대량 매물 출회하면서 주가를 밑으로 눌러버리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나마 블록 트레이드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경쟁시장에서 주가가 완전 폭락하는 것이 막힐 정도로 이런 상호 간에 그런 약속이 돼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폭락 정도는 제한됐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유동성이 대규모 거래량이
이러한 유동성, liquidity인데요. Liquidation triggered price swings for every stock involved in the high volume transactions. 거래량이 터졌던,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던, 거의 10배 수준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을 키웠던 게 결국 이러한 유동성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모틀리풀의 기사가 됩니다. 중국 종목 높은 변동성 보였다. 한때 바이두가 14% 폭락. 만약에 새벽 장을 보셨던 분 마음 졸이면서 굉장히 잠도 안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V자 반등세 보이면서 이제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 텐센트 뮤직이 20% 폭락, 빕숍 22%, 22%고 IC 27% 폭락하면서요.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은 뭐 좀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효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틀리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나쁜 실적 부분 확인된 바 없다. None of the four reported bad earnings. 그리고 기관들 목표가 하향 조정된 것도 없다. No analyst downgraded these Chinese stocks, nor nudged their price targets lower.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런데 왜 떨어졌는가 하니요. 첫 번째, 장중에 어떤 곳에서 대량 매물 투하했다. 이제 소문이 나온 걸 보니까 뉴스를 보면 오전 중에 골드만삭스가 바이두 종목 1000만 주 블록 트레이드 나섰다는 이렇게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B들이 빕숍에 3200만 주, 텐센트 뮤직에 5000만 주 매도 시도한다는 뉴스 소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이 바이두의 자회사인 아이치 관련해서는요, 이 대형 블록딜 소문이 난 점도 이 주가 폭락에 이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주식 상장 폐지 우려감이 지속된다는 점,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금요일장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러면요, 주주들이 왜 이들 주식을 매도하려는가? 그래서 모틀리풀의 한 업계 관계자가 본 바는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매도자는 회사 내부자들이다. 그런데 대규모 소득세 의무가 부과되는 이 본인 소유의 스톡 옵션 지분을 매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련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식을 매도해서 그들 자산 분배율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그러면서 자산 분배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두 번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이는 급매도를 했는데 이들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사라졌고 충성도가 낮아졌고요. 이러한 심적 변화가 전념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패닉 매도세가 이번 주 연출된 것이 이러한 중국 종목들의 폭락 원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요, as for Chinese stocks getting delisted, that's a different story entirely. At this point, it's too early to tell whether those fears might be warranted. 뭐 중국 종목 상장 폐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로 야기된 공포감이 해소될지 말하는 것은 좀 이른 시점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요, 중국 종목 상장 폐지 관련한 이슈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 당국자들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요, 아크인베스트의 매매 흐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6일 금요일 장에서 매매 종목표를 보면요, 바이두만 톡 집어서 형광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ETF별로 아크K에서는요, 바이두 32만 3,410주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Q를 보면요, 바이두 5만 5,950주 매수했고요. 그리고 아크W에서는 바이두 10만 777주를 매수했습니다. 총 48만 137주, 딱 뭉뚱그려서 48만 주 종목, 바이두 종목 매집했습니다. 이날 바이두 반등의 1등 공시는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였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26일 기준에서요, 표를 보면 이것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3월 26일자 기준, 금요일 기준 이제 상위 보유 종목, 이제 보유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테슬라, 스퀘어, 텔라닥, 로크, 질러그룹, 그리고 줌비디오, 스포티파이, 쇼피파이, 바이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순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바이두를 이날 종목을 48만 주 이렇게 매집하면서요, 이게 304만 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전 수량을 256만 주로 보면요, 48만 주, 약 19% 정도 아주 상당 부분을 이제 물량을 확대한 것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바이두 이날 48만 주 매집했는데 이전 수량이 256만 주라고 하면요,
주가 204.57불, 물량 변동 없이 256만 주로 곱하면 아까 전에 봤던 6억 2240만 달러가 아니라요, 제가 계산하니까 5억 2204만 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 12위, 13위에 있는 이제 인비테와 투윌러, 이제 인비테와 투윌러 사이에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13위로 이 바이두의 아크 종목 비중 순위는 13위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48만 주를 매집하면서 이제 4개당 상승한 9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결론은요, 바이두의 주가 플러스 반등에는 캐시우드 누님의 공격적 바이두 매수세가 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요, 11위는 이그젝트 사이언스, 12위는 인비테, 13위는 투윌리어, 그리고 13위 유니티 순으로요,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두의 저가 매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이 캐시우드 사단이 바이두 종목을 대량 매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금요일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바이두 폭락 요인 제가 저번 영상에서 6가지 했는데요. 금요일 장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기관의 대량 매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보면요, 이제 바이두 폭락 요인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미국 감독 당국의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압박,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 통한 대기업 규제 강화,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정부의 증세 논의와 추가적 3조 달러 부양책, 이 큰 정부 기조의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정부, 그리고 네 번째는요, 미중 갈등이 국제적 편가르기 양상되면서요,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운 점, 그리고 다섯 번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부분도 이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이것 또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높였고요,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기관의 대량 매도, 골드만삭스나 그런 미국의 주요 IB들이 이 대량 매도 나서면서 금요일 오전장에 중국 종목들 부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서 아크인베스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 커지면서요,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중국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 모양 나타낸 점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네, 이번 주 장을 요약하자면요, 뭔가 재료란 재료는 모두 악재로 소화했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홍콩 2차 상장, 이제 23일 날 화요일에 2차 상장하면서 흥행 노렸던 바이두인데요,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바이두에게는 조금 행운이 따르지 않았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 일정 보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월 30일 화요일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유럽 3월 경기 체감 지수 있고요. 미 연준의 의장들의 발언도 있다는 점 보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이 조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가 될 것인데요. 중국의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그리고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를 통해서 중국의 경기 흐름, 실물 경기 흐름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미국의 3월 ADP 고용 보고서라고 해서요, 이 고용 시장의 움직임 어떤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닛 옐런, 이제 4월 1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연설이 있다는 점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월 1일에는요,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 PMI도 나온다는 걸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3월 27일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도 요즘 들어서 많이 보고 있는 회자되는 부분이고요, 경제 지표이고요. 3월 마켓 제조 PMI, 그리고 3월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 PMI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4월 2일은요, 아무래도 한간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부활절로 금융시장이 휴장하는데요, 특히 미국과 홍콩이 휴장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제한되는 시장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월 2일 밤에 이제 미국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이 고용 지표, 이것이 워낙 중요한 지표니까요, 임팩트가 강한 지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나왔던 임팩트 강한 경제 지표를 보면요, 3월 31일 이제 제조업,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 PMI, 중국 통계청의 그런 제조업 PMI, 그리고 이제 4월 1일 차이신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부활절로 휴장은 하지만요, 밤에 나오는 비농장 급여라고 이게 해석이 희한하게 됐는데,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등 아주 주목하면서 챙겨봐야 되는 경제지표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했던 영상은요, 리앤홍 바이두 CEO, 인간적이면 볼 수 있는 교양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은 일요일 날 제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에서 바이두가 특징적인 모습 보였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남은 토요일 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이제 뜻깊은 일요일 보내시면서요, 다가올 한 주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영상 준비해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